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49세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시골로 내려간 한 남자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여인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가슴 뛰는 로맨스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준혁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전북 고창의 뜨거운 여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피부를 따갑게 만드는 강렬한 태양과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가 그를 압도했다. 4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처음 와보는 낯선 시골 마을에 내려왔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아내와 딸을 책임지던 그였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경제적 문제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딸과 함께 떠나버렸다. 준혁에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찾아온 기회가 귀농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전북 고창의 작은 수박 농장에서 일손을 돕게 된 것인데 솔직히 농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준혁은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농장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닐하우스들이 길게 늘어선 농장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중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고 가느다란 여자가 쪼그려 앉아 수박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강준혁입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비닐하우스 문을 두드리며 입을 열자 여자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책 넓은 밀짚 모자를 살짝 벗고 준혁을 바라봤다. 아, 오셨네요. 강준혁 씨 맞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아린입니다. 하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덜미로 시선이 향했다. 땀방울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투명한 땀방울이 하얀 블라우스 아래 쇄골 부위를 지나 천천히 옷깃 안쪽으로 스며드는 게 보였다. 준혁은 급히 시선을 피하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기 날씨가 정말 덥네요. 서울과는 확실히 다르군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 버거우실 거예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쉬시죠. 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할인이 앞서 걸으며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농장 옆 오래된 시골집이었지만 집안은 놀랍도록 정갈하고 깔끔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할인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다. 준혁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엔 싱그럽게 자란 수박밭이 보였고 정갈이 정리된 텃밭과 작은 마당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위층에서 작고 간헐적인 기침 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고 할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눈치챘다. 누가 또 계신가 봐요? 준혁이 조심스레 묻자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19살 딸이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요. 병원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네요. 할인의 담담한 목소리와 달리 준혁은 그녀의 눈에서 쌓이고 쌓인 깊은 외로움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 걸 느꼈다. 비록 다른 사정이지만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준혁의 말에 할인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장일도 혼자서는 힘이 부치고 딸 병원까지 하려니 늘 벅찼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함보다는 따뜻한 공감이 느껴졌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본능적으로 알아본 듯했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가방 안에서 꺼낸 옷가지들을 서랍장에 넣고 서울에서 챙겨온 책 몇 권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나자 문득 창밖에서 작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은 창가로 다가가 살짝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마당에 있던 작은 평상에 앉아 할인이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아까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목덜미가 눈에 들어왔다. 준혁은 그녀가 다듬고 있는 것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한 나물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나물을 조심스럽게 만질 때마다 준혁의 마음속에 미묘한 떨림이 피어났다. 잠시 후 할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가볍게 씻은 뒤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왔다. 부엌 문 앞에 다다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집에서 직접 끓인 김치찌개의 익숙한 향기였다. 준혁은 부엌 입구에 서서 찌개를 저으며 간을 보고 있는 할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능숙했지만 하루의 피곤함이 느껴질 만큼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다. 그때 할인이 뒤돌아보며 준혁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준혁 씨, 아직 저녁 안 드셨죠? 혼자 먹기 좀 그래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준혁은 뜻밖의 제안에 잠시 주저했지만 그녀의 미소와 부엌을 따뜻하게 채우는 익숙한 냄새에 마음이 끌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다. 준혁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한 입 맛보았다. 뜨끈하면서도 깊이 우려낸 김치 맛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식탁, 평범했던 일상,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김치찌개의 맛과 함께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준혁은 잠시 멈칫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할인은 그런 준혁의 미묘한 표정을 잠시 지켜보더니 부엌 선반에서 작은 소주병과 잔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가끔 저도 이런 날엔 술 한 잔씩 해요. 준혁 씨도 한 잔 하실래요? 준혁은 그녀의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준혁 앞에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소주를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기울였다. 투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준혁은 가슴 깊숙이 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몇 잔이 오가자 할인의 뺨은 술 기운에 연하게 붉어졌고 평소보다 더 말이 적어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은 그런 할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혼자서 이렇게 농장 운영하시고 딸까지 돌보시느라 힘드셨겠어요. 할인은 살짝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준혁은 무심결에 할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살짝 상기된 얼굴 위로 희미한 땀이 맺혀 있었다. 좁은 부엌의 더운 열기와 술기운 때문이겠지만 그녀가 살짝 머리를 넘기자 목덜미를 따라 맺힌 땀이 천천히 쇄골을 따라 흘러내리며 옷깃 속으로 스며들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급히 눈을 내려뜨며 자신의 술잔을 비웠다. 그 순간의 침묵은 깊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준혁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묘한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둘 사이에 조용히 퍼지는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준혁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직 조용히 소주잔을 비우며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동시에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감정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었다. 할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푹 쉬세요. 내일부터 농장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고마웠어요. 준혁의 말에 할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준혁은 가슴 한켠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준혁이 농장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할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족과 딸에 대해서는 막연한 정보만 있을 뿐이었다. 할인이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 이상의 것은 묻지 않았다. 한여름이 깊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뜨거워졌다. 수박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며 손이 더욱 바빠졌고 준혁과 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말없이 일을 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엔 조금씩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도 준혁은 수박 줄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할인은 잘 자란 수박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꼼꼼히 둘러보고 있었다. 준혁이 가볍게 허리를 펴는 순간 수박 줄기의 작은 가시가 손가락 끝을 찔렀다. 준혁이 짧게 신음을 내자 할인이 곧바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가시에 찔리셨어요? 할인은 걱정스런 얼굴로 준혁의 손을 잡고 상처를 살폈다. 준혁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손길에 숨이 살짝 멎는 듯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의 온기 때문이었는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얼어붙었다. 괜찮아요. 별로 깊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준혁은 어색함을 숨기려 작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미 마음속은 방금 전 할인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비닐하우스 내부는 더 뜨거워졌고 숨막히는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할인은 참기 힘든지 손으로 모자와 머리를 정리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준혁은 일을 하다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인은 블라우스의 윗단추를 하나 풀며 부채질을 했다. 준혁은 순간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리는 옷깃, 아래로 드러난 하얀 쇄골과 가슴골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준혁의 숨소리가 순간 짧아졌다. 그때 할인이 준혁의 시선을 느낀 듯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준혁은 얼른 시선을 돌렸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인의 얼굴도 더운 열기 때문인지 미묘하게 붉어졌다. 일과가 끝나고 비닐하우스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준혁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빠른 심장 소리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몸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잠시 후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힘드셨죠? 날이 갈수록 더 덥네요. 할인은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혼자 일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준혁 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혁은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다. 둘 사이의 공기는 말없이 더욱 깊어져 갔고 준혁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위로와 동료애를 넘어섰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일을 마친 뒤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멀리서 차소리가 들렸고 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할인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병원에서 딸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겠지만 할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그녀의 어깨는 피곤과 걱정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다. 준혁은 무심코 그녀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준혁은 조용히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혁이 그녀를 마주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이렇게 늦었는데. 잠이 안 와서요. 오늘 병원에서 예나는 좀 어땠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묻자 할인은 현관 앞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살며시 앉았다. 예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오늘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할인의 담담한 말투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준혁은 할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제가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할인은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고마워요. 준혁 씨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네요. 그녀는 지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피곤이 너무 깊었던 탓인지 순간 몸이 휘청거렸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할인의 팔을 붙잡아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었다. 할인의 가늘고 연약한 팔이 준혁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두 사람의 몸이 아주 가깝게 닿으면서 준혁의 심장 박동이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미안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준혁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놓으며 말했다. 할인은 준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준혁에게 완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혁은 할인과 함께 예나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예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준혁은 처음으로 만난 예나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지나치게 야위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할인의 단아한 모습을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혁 아저씨 맞으시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나의 부드럽지만 힘없는 목소리에 준혁은 목이 메었다. 이제서야 찾아와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올게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예나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그런 예나의 모습에서 할인과 똑같은 고요한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과 할인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여름밤의 습기 찬 공기가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오늘 예나 만나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 아이 오랜만에 저렇게 활기차게 웃는 걸 봤어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예나를 만나고 많이 생각했어요. 혼자 힘드신 거 앞으로는 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할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준혁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하늘은 아침부터 흐려져 있었다. 준혁과 할인은 비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세 소나기가 비닐하우스를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하리는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다. 준혁도 빗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섰다. 둘은 좁은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다. 강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하우스 전체를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 속에서 둘의 숨소리는 미세하게 섞였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가까이 서게 되었다. 준혁은 하린의 옆모습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비닐하우스를 때리는 빗소리가 반사되듯 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볼 옆으로 흘러내려 있었다. 하린은 잠시 눈을 감으며 빗소리에 집중하다가 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고 준혁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서로의 얼굴에 번진 미세한 감정의 흔적을 숨길 수 없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건 오랜만이네요. 준혁 씨도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하린이 먼저 입을 열며 어색함을 풀어보려 했다. 좋아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준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다. 하리는 다시 빗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시선을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돌렸다. 그녀의 옷깃은 하우스 안의 습한 공기 때문에 살짝 젖어 있었고 준혁은 그녀의 촉촉한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조용히 맡았다. 예나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어요. 비가 오면 창문을 열어놓고 몇 시간이고 비 내리는 걸 바라보곤 했죠. 준혁은 하린의 말에서 그녀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준혁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하린은 놀랐지만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긴장한 듯 몸이 굳어졌다가 서서히 몸에 힘을 빼고 준혁의 품에 기대듯 기댔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과 감정이 서로의 체온 속에서 조용히 섞이고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하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애정이 흘렀다. 빗소리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둘은 아직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조금 더 그 순간에 머물렀다. 그날 밤 준혁은 마당의 평상 위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반짝였고 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달래려 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하린이 천천히 나왔다. 그녀의 손에도 맥주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저도 오늘은 왠지 혼자 마시기 싫어서요. 같이 좀 마셔도 될까요? 하린은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준혁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몇 잔을 나누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술 기운이 조금씩 돌자 하린은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 솔직히 요즘 준혁 씨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골랐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제 하린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게 잘못된 일일까봐
저도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요. 하리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준혁은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마주 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촉촉하고 애틋하게 빛났다. 그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묘한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갔다. 할인 또한 피하지 않고 천천히 준혁을 마주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며 서로의 숨결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준혁은 이성을 잃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하리는 처음엔 살짝 놀라 몸이 움찔했지만 곧 눈을 감으며 준혁의 입맞춤에 천천히 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시 깊이 빠져들었다. 잠시의 어색한 침묵 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굴었죠? 죄송해요. 하리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준혁의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녀의 작게 떨리는 목소리에 준혁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하린은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준혁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하린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확인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천천히 달래며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 창밖에는 여름밤의 서늘한 공기가 가득했고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따뜻한 온기와 조용한 숨결만이 가득했다. 며칠 후 준혁이 아침 일찍 농장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였다. 하린의 휴대폰 벨소리가 급하게 울렸고 그녀가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네, 지금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급히 준혁을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나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데 저 빨리 가봐야 해요. 준혁은 바로 하린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서둘러 예나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예나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쓰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하리는 다급히 예나에게 다가가 그 작고 야윈 손을 꼭 잡았다. 예나야, 엄마 왔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예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하린을 보며 약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희미한 미소는 준혁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의사는 하린을 병실 밖으로 불러 자세한 상태를 설명했다. 상태가 악화되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하린은 숨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준혁은 곧바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예나는 꼭 괜찮아질 거예요. 하린은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준혁의 품에 기대어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준혁은 그런 하린의 떨리는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지켜주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준혁은 농장일을 마친 뒤 병원을 오가며 하린과 예나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병실에서 지친 하린의 식사를 챙기고 잠시나마 쉬게 하기 위해 병실을 대신 지키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안정되었던 예나의 상태는 갑작스럽게 다시 나빠졌고 끝내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를 치른 후 하리는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져버렸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예나가 남기고 간 사진과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준혁은 그런 할인을 말없이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그녀를 챙겼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늦은 밤이었다. 준혁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전히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인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할인의 차가워진 손을 감싸 안았다. 제가 잘못한 거겠죠?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예나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혁의 가슴은 먹먹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할인이 슬픔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그녀의 손만 잡아주었다. 할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작고 약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할인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준혁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인은 천천히 준혁의 품 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준혁 씨한테까지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여줘서.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편하게 슬퍼하세요. 준혁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전해지자 할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준혁의 품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그는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다 쏟아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조금도 할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는 그녀를 위해 죽을 끓이고 무력한 그녀를 대신해 집안일과 농장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할인은 그런 준혁의 모습에서 조금씩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할인은 마당의 평상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둘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혁 씨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 더 큰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견디려고 하지 말아요. 준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오랜 슬픔을 뚫고 나온 귀한 미소였다. 그날 밤 할인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준혁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 곁을 지켜주겠다고 말이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할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준혁이 곁에서 조용히 지켜준 덕분에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새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고 수확을 앞둔 수박 농장은 서서히 여유를 되찾았다. 준혁은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살피고 있었고 할인은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었다. 준혁이 이곳에 온 후로 그녀의 삶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마당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할인은 그런 그를 보고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있어요? 준혁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 씨,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꽤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죠. 준혁 씨 덕분에 저도 이젠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제가 처음 여기 내려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인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할인은 살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다. 솔직히 저도 준혁 씨가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혁 씨가 곁에 있어줘서 매일 감사해요. 두 사람 사이엔 편안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준혁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인 씨, 우리 이제 서로를 위해서라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할인은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좋아요. 준혁 씨와 함께라면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웃게 해줄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두 사람은 아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로하는 진짜 인연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준혁과 하리는 작은 농장에서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준혁은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돌보았고 하리는 그 옆에서 말없이 함께하며 편안한 일상을 나누었다. 어느덧 마당에는 가을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준혁은 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 아래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리는 준혁 옆에 앉아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댔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꼭 함께 견뎌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하린의 조용한 말에 준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가 함께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둘은 그렇게 마주보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가슴엔 아직 옅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서로의 체온 속에서 새로운 행복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며 준혁과 하리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제 두 사람의 곁엔 서로라는 든든한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47세 준혁과 42세 할인의 가슴 뛰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며 찾은 진정한 사랑.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황혼 로맨스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설레는 황혼 연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